너 왜 교과서 갖고 왔어? 누구 거 찍었어? 네 거야? 누가 그냥 거야? 봤어? 분위기 봤어? 이 분위기야. 적응 잘해. 내가 오늘 신입생이 있어서 욕은 안 한 겁니다. 알지? 알지? 평소 같아 써봐. 아주 쌍욕을. 알지? 하지만 신입생이 있어서 오늘은 좀 부드럽게 시작했어요. 자, 5단원 가겠습니다. 자, 니네 교과서 5단원. 근데 야, 진지한 분위기에 왜 웃어, 이 새끼들아. 선생님. 이 새끼들은 진지한 몰라. 야, 5단원하고 6단원이 교과서인데, 어쨌든 교과서가 니네 마지막 세대야. 니네 마지막 세대 교과서인데, 이 5, 6단원이 작년, 재작년에도 그랬지만, 문제가 정말로 까다롭습니다. 근데 어떤 유형이 제일 까다로운지 알아? 5, 6단원이? 이 세 개가 까다로워요. 어법 아니, 어휘 아니, 순서, 삽입, 일치, 불일치. 우리가 항상 그 전날에 했던 분위기, 전날에 막 해도 중간고사 때 잘 맞았던 부분이 5단원과 6단원은 어렵습니다. 특히 이 5단원에 예술작품들하고 작가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정말 교묘하게 싹싹싹 잘 바꿔요. 누가? 김기영 선생님이. 다행히 김기영 선생님이 6단원이에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죠? 근데 김기영 선생님이 6단원인데 작년에 5, 6단원을 김기영 선생님이 냈거든요. 그러면 김기영 선생님이 6단원 가지고 뭔 장난쳐요? 숫자 가지고 또 일치불치 잘 바꿔요. 그리고 순서 삽입을 정말 잘 냅니다. 근데 삽입 문장이랑 순서 문장을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내용을 살짝 바꿔서 똑같은 말을 문장을 바꿔. 그래서 6단원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5, 6단원의 내용을 차근차근 쌓아가고 모의고사에서 점수를 따야 됩니다. 내가 모의고사에서 점수 따는 게 핵심이야. 교과서는 중간고사 때처럼만 연습하면 돼. 주관식까지 맞춰줄 거고 여기서 점수 따가지고 우리 1등급 확실하게 1, 2, 3 안에 다 들어갑시다. 자, 분석지 4페이지. 교과서 페이지는 일단 맨 처음 제목이 Creativity in Action. 행동에서의 창의성을 가지고 하는 본문이죠. 자, 여기 교과서는 10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09페이지. 페이지가 다르구나. 니네랑 좀 다르구나. 잠깐만, 이거 뭐야? 니네는 104페이지네요. 이게 교사용 자료가, 이게 페이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료가. 니네는 110페이지, 우리 너네 104페이지네요. 104페이지.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거기와 분석 노트는 4페이지부터 시작이에요. 자, 4페이지를 보면 이 본문에 복합관계대명사와 수사의문문이 나옵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문 내용 하면서 한 번씩 언급하면서 내일 본격적으로 요 보조자료를 주고 이걸로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게 뭔지만 언급만 알아보고 끝내면 되겠습니다. 복합관계사는 방학 때 나랑 같이 문법을 같이 해봤던 친구들은 관계사 정리할 때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자, 영어에서 관계사를 생각해보자. 관계사라고 하면 관계사는 크게 두 종류가 있죠. 관계대명사 그리고 관계부사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너희들이 처음에 중학교 때 첫 단추를 잘 꿰야 되는데 첫 단추 때 관계대명사 하면 맨날 whom, which, 관계부사 하면 뭐 when, where, why, how 이렇게 외웠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어. 관계사를 이해하는 첫 번째는 왜 이름이 이렇게 정해졌는가만 이해하면 정말 쉽게 갑니다. 관계대명사. 관계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관계가? 얘들아, 관계 뭐라고 했어? 이게 접속의 의미네요. 접속 의미. 다시 말하면 관계사 안에는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으니 접속사와 관계사는 같이 쓰지 않는다. 요거 시험에서 많이 봤던 거죠. 그러면 관계대명사란 두 단어로 표현했을 때 접속사 플러스 명사, 대명사가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관계부사라는 얘기는 접속사 플러스 부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부사 역할이란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which 요걸로 가는 역할을 했었죠. 지난 중간고사까지는 이런 관계대명사와 부사를 공부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뭐로 넘어갑니까? 앞에 이름이 복합관계사래요. 복합관계사. 복합관계사도 당연히 두 종류 나와요. 복합관계대명사, 복합관계부사. 그러면 이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관계사의 역할에 복합이다. 복합. 우리가 복수 단수할 때 그 복자예요. 여러 개란 뜻입니다.
여러 개가 합쳐 있는 관계사란 얘기야. 뭐가 여러 개 서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의 관계대명사, 복합관계사에는 하나의 단어 안에 두 가지 이상의 단어가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복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whoever라고 해서 이거 단어는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복합관계 대명사예요. who라는 관계대명사 뒤에 ever를 붙임으로 해서 복합관계대명사를 만들었어요. 그럼 얘는 이 단어 안에 사실 두 가지 이상의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뜻으로 지금은 뜻만 봐둡니다. 명사절에 보면 누구든지라는 뜻으로 하려면 whoever, 누구든지라고 할 때면 anyone이란 단어와 관계사 who 요렇게 두 단어를 합쳐서 의미가 두 가지가 들어가 있다. 하나의 단어 안에 두 가지 이상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복합이라는 단어가 된 거야. 나중에 너희들이 요 단어를 요걸로 전환하는 부분이 주관식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가 아무리 누구라 하더라도 지금은 뜻만 보는 거예요. 내일 복합관계사 본격적으로 문법 문제 요 프린트 할 겁니다. 지금은 이 두 가지 뜻만 가지고 갈 겁니다. 뭐뭐라 하더라도 요 뜻으로 간다면 no matter 이게 뭐뭐라 하더란 뜻이야. 거기에 관계대명사 who 얘를 이용한 거야. 얘는 세 단어의 뜻이 합쳐져 있다. 그래서 두 단어로 합친 누구든지냐, 세 단어로 합쳐진 아무리 누구라 하더라도 그 누구라 하더라도란 뜻이냐, 이 두 가지 중에서 여기는 무슨 의미가 적합합니까? 이것을 결정해 주는 게 복합관계사의 포인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복합관계 부사는 이번에 시험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럼 너희는 복합관계 대명사만 가지고 복합관계사의 요 두 가지 해석법을 익숙하게 가지면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영어 파트가 아니라 국어 파트예요. 언어 파트입니다. 문장에서 이걸로 해석하는 게 맞아, 이걸로 해석하는 게 맞아. 직접 넣어서 한글화를 해보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너희가 기억할 거는 두 가지 해석, 여기 나와 있는 프린트 나눠준 것 중에 첫 번째, 뭐뭐든지라고 하는 해석과 아무리 뭐뭐라 하더라도 하는 두 번째 해석. 요 두 가지가 있구나만 알고 가면 됩니다. 알겠어요? 내일 자세한 문법을 갑니다. 복합관계대명사는 요렇게 맛보기예요. 이름이 왜 복합관계대명사다? 항상 얘기하지만 니네가 나 문법 공부를 했어? 안 했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어? 만약에 누군가가 너희한테 물어본다 쳐보자. 야, 현서야, 복합관계대명사가 뭐야? 라고 얘기하면 이건 뭐다? 라고 얘기해줘서 얘가 끄덕거릴 수 있으면 니네가 문법을 아는 거예요. 현서야, 복합관계대명사는 뭐라고? 복합관계대명사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라 그래요? 끄덕거리는 거지. 그렇지. 네가 그렇지 뭐 이 새끼야. 주혜야, 복합관계대명사는 뭐라고? 모르겠어요? 다시 복합관계대명사 시작이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뭐 있어? 관계대명사 생각해봐. 관계대명사. 기존에 있는 관계대명사를 여기다가 이제 ever라는 단어를 붙여서 두 가지 이상의 단어 뜻을 하나에 담는 거야. 복합. 야, 복합하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니네 TV 광고에 뭐 있어? 새살이 솔솔. 복합? 이게 직접적으로 상표 얘기할 수가 없어서 참. 이거 있잖아. 새살이 솔솔 우 그래가지고 막 양세찬, 양세형이 막 해가지고 막 바르고 막 이거 답답하네요. 말을 못하니까. 약하면 복합? 그래서 있잖아, 그지? 그게 왜 복합이야?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갔다는 얘기야. 관계대명사 하나의 단어 안에 두 가지 이상의 단어 뜻이 들어가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요걸로 설명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요거는 내일 할 거고. 그 밑에 이제 수사의문문이 있어요. 수사의문문. 자, 이 수사의문문은 요것도 그래서 5단원이 좀 까다로운 이유 중에 하나가 말장난이 많아요. 수사의문문은 국어. 그래, 국어. 국어 언매하는 사람 손들어. 언매. 좋아요. 여기 언매 하나 있네요. 국어 언매. 이 친구에게 나중에 있다고 물어보겠습니다. 국어에서 수사의문문은 국어에서 뭐와 가장 비슷하냐면 서리법하고 가장 비슷합니다. 서리법. 자, 서리법. 자, 언매인 친구가 얘기해 줍니다. 서리법이 뭡니까? 의문의 형식을 빌어 의미를 강조하는 말. 바로 이겁니다. 자, 얘기 잘했죠? 의문의 형태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수사의문문은 물음표로 문장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의문문하고는 달라요. 기존에 있는 의문문은
의문이잖아. 그러니까 뭐를 요구하는 거야? 답이 나와야 됩니다. 너 오늘 끝나고 뭐 할 거야? 너 오늘 저녁에 뭐 먹을 거야? 이런 거 하면 답이 나와야 되지. 근데 수사의문문하고 서리법이 같은 이유는 뭐냐면 얘는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답이 목적이 아니라 뭐야? 강조를 위한 거다.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수사의문문. 대표적인 거 뭐냐? 야, 그걸 누가 알아? 야, 이번 시험에 뭐 나온대? 야, 그거 누가 알아? 그럼 얘가 아무도 몰라? 이런 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는 알지 않아? 이게 아니라 아무도 몰라. 이 얘기는 뭐야? 아무도 몰라. 반어적으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알아? 그럼 아무도 몰라. 반대지. 그럼 봐봐. 야, 그걸 누가 몰라? 그럼 무슨 얘기야 이거는? 누구나 다 알아 라는 표현이에요. 그지? 이런 것도 있죠. 야, 씨,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 그럼 친구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너무 어처구니 없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수사의문문은 바로 이 부분이고, 나올 수 있는 문장 형태는 되게 다양하지만 학교에서 물어보는 건 딱 두 가지만 나와요. 지금 얘기했던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돌려 표현하는 것, 요거를 연습할 겁니다. 그것만 하면 되니까 의미만 하면 됩니다. 수사의문문은 의문문이지만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뭘 위한 것이다? 강조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반어적으로. 그지? 이런 것도 있죠. 이건 서리법, 이거는 사실은 의문문 아니지만 너희들한테 아유 그래 이 새끼들 잘한다 잘해 아주 그냥 기분 좋지 아주 째지지 막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네 이런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얘기해서 정말 못하고 있구나 를 강조한다는 얘기예요. 느낌 왔습니까? 요게 5단원에 등장할 겁니다. 됐죠? 자 이제 본문 104페이지와 분석 노트 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처음에는 항상 이런 글의 구성은 이렇게 들어가죠. 도입부 들어가고 나서 첫 번째 사례 이렇게 나올 텐데 나갈 수 있는 페이지까지만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Let your creativity unfold. 자, unfold란 단어 나왔어요. 이번 어휘 나왔지만 fold란 단어가 뭡니까? fold. 우리 갤럭시 쓰는 사람도 있는 거. fold. 접다. 그러면 반대말 unfold는 무슨 뜻이에요? 접었다, 폈다. unfold는 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접다의 반대인 펴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펴는 건 뭐야? Your creativity야. 창의성이지. 창의성을 접다, 펴다 이런 게 아니지. 이때 fold의 반대인 unfold는 펼쳐라, 마음껏 뽐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let 사역동사 나왔죠? 사역동사 그 다음에 your creativity 그 다음 unfold 라는 얘기입니다. 너의 창의성이 뭐하게 해라? 펼쳐지게 해라. 다시 말하면 너의 창의성을 펼쳐라. 그럼 이 단원의 제목과 가장 만났던 이건 지금 전체적으로 다 뭐다? creativity. 창의성이라는 단어가 단원의 핵심 단어다.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첫 문장 봅시다. Many think that. 선생님, many 다음에 명사 빠졌는데요. 틀린 문장 아닌가요? 주어 자리에 그냥 many만 있어. 많은 생각한다. 말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주어 자리에 그냥 many만 나왔다면 당연히 사람이란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that이라고. 동사 다음에 대시니까 그건 접속사예요. 100%. 뭐라고 생각하느냐? 창의성은 gift다. 선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gift는 선물이란 뜻인데 원래 고등학교쯤 되면 그냥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탤런트의 의미로 봐야 되겠죠. 탤런트 뭐예요? 재능. 여기서는 재능이다. 창의성은 재능입니다.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단어 재능은 재능인데 어떤 재능이에요? given 나왔네요. given. 재능은 주는 걸 수도 있고 주어지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재능은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giving이 아니라 받는, 주어진 이라는 얘기죠. 주어진 겁니다. 누구에게? few people이에요. 자, 여기 few에다가 별표를 쳐놔야 됩니다. few people. 여기가 왜 중요하냐? 니네 1학년 때도 많이 했지만 few와 a few는 가장 커다란 차이가 뭐냐? 얘는 적은, 조금이란 뜻이지만 이 few는 삐뚤어지는 거야. 거의 없는, 아주 희박한. 그래서 나중에 이나 few와 little, a few와 a little 요네들은 고2 넘어서 고3 때 다시 한번 등장하겠지만 고2 기말 때도 한번 등장하겠지만 부정어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이 문장의 맨 앞에 나오면 주어 동사가 바뀌는 효과도 생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의 없는 이란 얘기야. 그러면 few people 그러면 어떻게 되냐? 거의 없는 사람? 아니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이런 얘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은 재능이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Is this really true? 이것이 진짜일까요? Can't ordinary people, 평범한 사람들은, 의문문이라서 can't가 앞으로 나왔죠. Like you, like you and me에서 like는 동사가 아닙니다. 아직 동사는 뒤에 be가 있죠. 이때 like는 뭐예요? 전치사죠. 당신과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can't be, 될 수 없을까요? creative, 창의적이 될 수 없을까요? 라고 했네요. 자, 여기 나온 ordinary. 자, 우리 좋아하니까 ordinary 비슷한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보통의 normal. 반대말 ordinary의 반대말은 앞에 뭐 붙어요? 얘는 extra가 붙죠. extraordinary. normal의 반대말은 얘들아, normal은 누가 붙어요? 니들 맨날 앞에다가 in, on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단어들은 반대말이. normal의 반대말은 뭐야? 혜인아, normal의 반대말 뭐야? 이거 안 배웠어? 네요. 너 이거 못 들었어? 우리 이거 오면은 제일 먼저 반이어 외우고 와야 된다는 얘기 못 들었어? 주혜 얘기 왜 안 해줬어? 네 잘못. 주혜 얘기해줘. normal의 반대말 뭐야? 이 새끼들 수업 시간에 선생님 얘기 안 해줬어? 이훈 선생님 얘기해줬잖아. 그래, 봐봐. 수업 잘 듣는 애는 안단 말이에요. abnormal. 얘는 반대말 할 때 ab 씁니다. 이런 거 알아두세요. 특이하게 나오는 거. 니들 in하고 on, this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알아두고, 특히 m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의 반대말 할 때는 in이 아니죠. 이거 m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im으로 바뀐다는 것들 알아둬야 됩니다. 여기 in하고 p하고 m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은 in이 아니라 im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평범한 사람들은 창의적이 될 수 없을까? 다음의 것들을 the following are, 여기를 잘 봐야 됩니다. The following are some examples. 자, the following만 가지면 얘는 아직 명사가 아닙니다. s가 안 붙었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a가 아니라 is로 바꿔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도 지금 중복되는 명사가 빠진 겁니다. 다음의 것들은 몇 가지 examples. 그럼 얘는 주어 여기 있다는 얘기죠. examples가 생략된 거예요. 다음은 몇 가지 예시들입니다. 라고 했죠. 그 다음 대시 나왔네요. 명사 나오고 대시 나왔어. 그 다음 동사 나왔죠. 관계대명사 주격. 복수니까 당연히 텔의 s는 없어요. 우리에게 말해주는 몇 가지 사례들입니다. 무엇을 말해주느냐? 근데 보니까 갑자기 또 creativity 다음에 is 나왔죠. 문장 또 나오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려면 반드시 뭐는 있어야 되니까? 접속사는 있어야 되니까. 접속사의 기능이 있는 관계사나 접속사는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는 tells us 다음에 뭐가 생략됐어요? 당연히 여긴 대시 생략된 겁니다. 접속사 대시죠. 창의성은 not a matter of talent or a gift. 문제가 아닙니다. 뭐의 문제가 아니다? 재능 또는 재능이나 선물, 즉 타고난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여기서 not에 지금 네모가 돼 있죠. 그 다음 뒤에 보면 but이 나왔어요. but is 이렇게 나왔죠. not A but B. 자,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 but이 나오게 되면 제일 많이 쓰이는 건 두 가지입니다. but이 나왔을 때 앞에 not만 있는 게 아니라 only가 있다든지 아니면 but 뒤에 also가 있다든지 둘 중에 하나만 생략이 가능했고 not A but also B, not only but A B, not only A but B 이런 식이죠. not only A but B 이렇게 있다면 얘는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라는 뜻이죠. 얘는 as well as와 똑같은 거죠. B as well as A. 이때 순서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only도 없고 also도 없어. 그럼 이건 뭐야? 그냥 이거죠. A가 아니라 B가 맞아 라는 겁니다. not A but B 구조죠. 그래서 병렬 구조로 동사끼리 연결해 준 거야. is까지. 그래서 it's not a matter of talent. 즉 재능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뭐다? 뭐의 문제다? perspective의 문제래. 관점의 문제다. 그 뒤에 nourished가 나왔네요. ed가 나왔죠? nourish란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영양분을 주다, 공급하다, 뭔가를 주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앞에 있는 관점, 얘를 꾸며줄 건데 분사로 관점은 생명체가 아니니까 nourish를 직접 줄 수가 없죠. nourish를 받는 거기 때문에 과거 분사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문장하면서 과거 분사 2번 나왔어요. 내가 어법이 좀 약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요거 문제 독해할 때
여기 현재 분사예요. 여기 과거 분사예요. ing와 pp 짚어줄 때 거기에 좀 집중을 해놔. 어퍼 포인트에 ing, pp는 거기서 이미 끝나요. 근데 내가 고등학교쯤 되면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거 뭐라고 했어? 분사는 이퀄 뭐다? 분사 뭐라고 했습니까? 분사 이퀄 형용사만 알면 이제 너희들은 고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해법을 거의 다 갖고 있어. 왜? 얘는 꾸며주는 대상이 앞이나 뒤에 있을 거야. 그 대상은 생명체냐 아니냐만 보면 됩니다. 입이나 손이 있으면 하는 거겠지만 무생물이면 대부분 다 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과거분사로 쓰였다. 자, 영양분을 받는 거죠.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Passion and hard work. 열정이죠. Passion. 열정이고 얘의 형용사 형태는 passionate. 여기에 ate를 붙입니다. 이거 passionate라고 읽으면 안 돼요. 왜냐? 형용사니까. passionate. 읽어보자. passionate. 열정적인. 이거 형용사입니다. 열정과 hard work. 고된 노력. 즉 열심히 하는 일. 노력이라는 얘기죠. 노력에 의해서 양분을 받는 이야. 그럼 다시 말해서 키워지는 거니까. 이때 nourished는 다시 말하면 뭡니까? raised. 우리가 알고 있는 거. fostered. 이런 단어들. 다 많이 되죠. 그 다음에 그냥 made를 써도 되는 거예요. 뭐뭐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의미가 다 통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필자 가고 싶은 말은 뭐냐? 창의성은 대부분 타고나는 거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노력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야. 여기 사례들 보여줄게. 니들 창의성 없다고 좌절하지 마. 얘기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게 서론이죠. 됐나요? 그러면 이 글에서는 창의성은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열정과 노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로 토론을 시작을 했으니 다음의 것들은 창의성이 정말 돋보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노력만 하면 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너희들 원래 미국 대륙을 발견하려고 하진 않았지만 예상치 않게 인도라고 생각하고 배를 몰았다가 내린 곳이 인도인 줄 알고 그 나라 사람들을 인디언이라고 불렀던 이 멍청한 탐험가 누굽니까? 마젤란 뒤에 있는 놈 콜럼버스 있잖아. 콜럼버스가 지가 돈이 어딨어, 배가 어딨어, 선원이 어딨어. 그래가지고 얘가 후원을 얻어내려고 귀족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 성공할 수 있어요. 그거 증명해봐. 자, 이 계란을 딱 주면서 콜럼버스의 계란입니다. 유명한 거죠. 이 계란을 바로 한번 세워보세요. 난 세울 수 있습니다. 귀족들이 막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세우는 거지? 막 각을 해가지고 하나? 근데 못 세워요. 근데 콜럼버스가 제가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어떻게 세웁니까? 콜럼버스 계란 어떻게 세우죠? 콜럼버스가 요렇게 생긴 계란에 요거를 톡 깨가지고 탁 놔요. 그랬더니 거기서 뭐래 귀족들이? 이 새끼 장난해? 그거 누가 못해? 바로 이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무나 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 아무나 할 수 있는데 누구나 하지. 비슷하네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실천하지 않는 거. 바로 그거예요. 창의성이라는 생각은 바로 이거랑 비슷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누구나 아무나 했더니 갑자기 무슨 특정 병과에 대한 홍보 같기도 하고 빨간 모자를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나는데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다 막 이러면서 그지 빨간 모자 쓰고 되게 싫어하는 병과가 있어요. 그죠? 바닷속에 사는 군인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이걸 쓰는데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 참 내가 이게 정치 얘기와 증의가 나는데 대한민국에서 세계 조직은 내가 대학 다닐 때만 그랬습니다. 세계 조직은 정말 대화를 하면 힘들다. 1번이 해병대, 2번이 고려대 졸업생, 3번이 호남 향후회였어요. 그래서 요 세 집단은 약간 그 당시만 해도 이미지가 안 좋았어. 고집이 세고 막 말 안 된다는데. 그때 친구가 어디 하루나 술 먹으면서 이 새끼가 전라도 출신, 전주 출신. 군대를 가야 되는데 해병대를 가야 되는데 고민이는 나는 여자가 싫어하는 세 가지 조건을 갖고 있다. 고대 출신에 전라도 출신에다가 해병대를 갔다 오면 결혼을 못 할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가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자, 첫 단락 여기까지예요. 자,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자, 104페이지 밑에 제목 보세요. Tiny but shiny. 지금 뭐 문학적이죠. Tiny but shiny. 현빈아, tiny 무슨 뜻입니까? tiny but shiny. shiny 뭐예요? 무슨 단어가 떠오릅니까? 머릿속에 누나 너무 예뻐 막 이런 것도 안 떠올려요. 너무 오래전 얘기입니까? 우리 때만 해도 shiny 하면은 shiny is back 하면서 막 누나 너무 예뻐 몰라?
아, 대박! 니들은 K-팝의 수치야. 자, 샤이니는 반짝반짝 빛나는 거야. 작지만 빛나는 이라고 돼 있죠. 자, 이 얘기는 어떨 때 쓰는 거냐?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지만 훌륭한 이런 뜻이에요. You would probably think of. 자, 중요한 건 think라고 할 때 우리가 니들은 think라는 단어 할 때 뒤에 무엇을 생각하다라고 하면 반드시 전치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think 다음에 단어를 바로 쓰진 않습니다. 그럼 여기 명사 쓰고 싶으면 think of 또는 think about을 써줘야 되고요. 문장을 쓸 때는 that을 써야 됩니다. think는 혼자서 목적어를 취하지 못해요. 그건 알아두세요. 당신은 아마도 생각할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using a pencil. 펜슬을 사용하는 것을. think of니까 전치사니까 동사인 use에 ing를 붙여야 되겠죠. 연필을 사용하는 것을 생각할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write or draw something. 무언가를 쓰거나 또는 그리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조용법이에요. 우리가 투부정사 부사조용법에 이 to는 하기 위해서 세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in order to. 똑같은 말입니다. 하기 위해서. 또는 so as to 해도 뭐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부사조용법의 단어를 늘린 것뿐입니다. 투부정사 부사조용법은 다양한 게 있지만 요렇게 쓰면 아예 그냥 목적이에요. 하기 위해서라는 얘기예요. You might not imagine. 당신은 상상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뭐를? A pencil. 연필을 상상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Actually being a creation itself 나왔죠. 자, 여기서 imagine 목적어 ing라고 나왔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오형식의 문장인데 imagine이 동사죠. 상상하다. 그 다음 목적어. 무엇을. 여기까지도 문장은 됩니다. 근데 뒤에 보어가 하나 더 붙는 겁니다. 보어가 된다는 건 품사가 명사 아니면 형용사. 보어는 명사, 형용사만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었어요? 연필. 당신은 연필을 상상하지 못할 겁니다. 여기에 형용사를 넣어준 거죠. 이거 하는 연필이란 뜻이에요. 동사가 비동사가 나왔으니 비동사를 형용사로 만드는 방법은 뭐다? 동사를 형용사로 만드는 건 분사죠. 그리고 비동사. 선생님 이거 왜 ing에 자꾸 물어보는데 니네 분사는 두 종류가 있잖아. 무슨 분사 무슨 분사야? ing의 현재 분사. pp의 과거 분사 있죠. 고민될 때는 이거부터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고민될 때는 이 동사가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가 없는가부터 보는 거예요. 목적어 취할 수 없으면 과거 분사 안 나옵니다. 비동사는 1형식, 2형식에만 쓰이는 이다와 있다지. 목적어가 안 나와요. 그럼 얘는 be는 죽었다 깨도 안 나오는 겁니다. being밖에 안 되는 거예요. 꾸며주는 형용사로. 선생님 저 근데 being 봤는데요? being 봤겠지. 그냥 분사가 아니라 뭘 위해서? 완료 시제를 쓰려고 이때 쓰이는 겁니다. 이런 동사들은. 비동사는. 자, being a creation itself. 자, 창작물 그 자체. 창작물 그 자체로서 연필을 상상하지 못할 겁니다. 이때 itself. 자, itself가 나오는 거.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거죠. 제기대명사. 제기대명사 이전에는 뭐에서 썼습니까? 주어에 나왔던 놈이 목적어에 한 번 더 나올 때 쓰는 게 제기대명사야. 근데 여기 나온 itself는 목적어 자리도 아니고 앞에 이미 명사도 있어. 그러면 명사 뒤에 나오는 self는 뭐냐? 얘와 얘는 같다. 강조입니다. 자, 예를 들면 Tom did it. 탐이 그것을 했다야. 근데 여기다가 Tom 다음에 himself를 써요. 얘는 이미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목적어도 있고 다 존재해. 그지? 그러니까 사실 없어도 되는데 여기 himself를 명사 뒤에 한번 놓음으로써 탐 그 자식이 해냈더라 하면서 얘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제기대명사 강조용법이 저 구분하기 힘드는데요? 항상 얘기 뭐해? 강조는 없어도 되는 거야. 강조 안 해도 되잖아. 이 셀프가 없어도 말이 되면 그건 강조입니다. 근데 셀프가 없어졌는데 해석이 안 돼? 그러면 걔는 제기대명사의 용법이에요. 제기적 용법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연필을 그리거나 쓰는 데만 생각했지 연필 자체가 훌륭한 창작물이 된다는 거 생각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놓고 사실 한 남자, 어떤 남자? named, 뭐뭐라는 이름을 가진
선생님 이거 왜 네임드예요? 네임이 동사로 이름을 지어주다거든. 근데 니네 이름은 대부분 니네가 이름을 지어줍니까? 이름을 받는 거죠. 그래서 과거분사예요. 달튼이라고, 달튼 M. get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남자가, 동사는 looked, 여기입니다. looked at, 보았다. a pencil, 연필을 보았어. 근데 그냥 본 게 아니라 뒤에 as가 나왔네. 그러면 이거죠. 우리가 보다는 단어 C-A as B. A를 B로 보다. think of A as B, view A as B. A를 B로 생각하다. 이 구조잖아. 다 똑같죠? 뭐로 보았냐면 연필을 예술로 보았어. Not just as a means to create it 했어요. Not, 뭐뭐가 아니라, just, 단지, 뭐로서가 아니라 as. 지금 앞에 나오는 as에다 붙이는 겁니다. 단지 뭐가 아니라 a means. 선생님 이거 이상해요. 어가 있는데 여기에 s가 나왔어요. mean은 s가 없으면 의미하다는 뜻이지만 s가 붙으면 이거 way, 방법이죠. 수단입니다. method예요. 이거 단어 자체가 수단이란 단어입니다. means는 정확한 단어예요. way, 방법, 수단. 뭐 하는 방법? to create it. 그것을 창작하는 만들어내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즉 여기서 it이 뭐냐? 니들 그 지칭 추론 또 많이 틀렸더라고. 요번에 보니까 지칭 추론 많이 틀렸는데, 여기서 나오는 it은 뭐야? 예술을 얘기합니다. 예술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아니라 연필 그 자체가 예술품으로 인식될 수 있다. 자, 여기까지예요. 자, 일단 끊어갈 겁니다. 자, 여기가 바로 104페이지에 요거 지금 달튼 M. get에 대해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글 뒤에는 뭐가 나올 거냐? 다음 글에 이어질 내용은 가장 적절한 것은 뭐야? 연필 가지고 뭔가를 뚝딱거리는 달튼의 모습 나오겠죠. 그럼 요 뒤에는 달튼이라는 사람이 연필을 가지고 뭔가 할 건데, 연필을 이용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연필 그 자체로 만드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1교시. 지금 시간은 5시 51분. 우리는 6시 3분에 만나고요. 혜인이는 토요일 날은 여기까지 하고 간다 그랬으니까 더 할 수 있다고? 너 일부러 너 6시에 가야 된다고 내가 여기서 딱 끄는 건데? 선생님이 이 배려, 너 임마 내가 오늘 첫날에서 이렇게 봐주는 거지. 원래 우리 되게 길게 해. 한 번 하면 애들이 막 침 흘리면 개거품 물 때까지 해. 애들 막 힘들어서 선생님 쉬었다 하면 안 돼요. 뭐 됐어, 나가서 세수하고 와. 막 이런 분위기인데 몇 시까지 가는데? 끝까지 들을 수 있다고 오늘? 시간 바꿨어? 아, 그래요? 좋아요. 자, 그러면 혜인이가 국어 시간을 바꿔서 끝까지 오늘 들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6시 4분까지 쉬었다가 4분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니들 오늘 신입생 왔기 때문에 오늘 느슨하게 해주는 거야. 정확히 따라와. 알겠어? 지금 달튼에 연필 들어가는 거야. 창의성이 중요해, 이 새끼들아. 알겠어? 쉬었다 가자.